안녕하십니까, 정현입니다. 요즘 계속 자율신경에 관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자율신경이 면역력과 관계가 깊다는 이야기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부교감신경과 혈액순환과의 관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혈액순환, 기혈순환, 대사순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제가 치료해드렸던 환자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요, 30대 중반인데 벌써 혈압약 먹은 지가 5년이 됐다고 하셨어요. 늘 시간에 쫓기고 업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게 받던 어느 날 혈압이 높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고요. 그때는 뭐 나이도 젊고 하니까 일시적이겠거니 하고 주의 깊게 생각을 안 했는데, 이 혈압이 몇 년 동안 정상 회복이 되질 않으니까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혈압약 복용을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인데도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말에 결국 이제 혈압약을 복용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죽을 때까지 계속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사실 굉장히 이제 건강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되고 우울하고 뭐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고 후회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환자분은요, 술 좋아하시고 담배 많이 피고 그리고 육류도 엄청 좋아하시고 운동은 안 하는 편인데다가 이 건강검진 때 늘 고지혈증 진단을 받아왔던 분이에요. 의사로부터 체중 줄이고 술 담배도 끊고 식사도 채식으로 바꾸라는 권고를 받았는데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 식습관을 바꾸지를 못하고 있으셨어요. 고지혈증 치료약을 먹고 있기는 한데 약을 끊으면 수치가 다시 올라가고 이러니까 약을 끊을 수도 없고 계속 먹자니 불안하고 뭐 이랬다는 분이셨어요. 자,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 두 환자분은 모두 식습관과 스트레스로 이 혈관이 수축되고 혈류가 나빠져서 혈압이 오르고 고지혈증이 생기는 이런 혈관과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긴 환자분들입니다. 혈관과 혈액의 문제는 전신의 문제입니다. 특히 이 손가락, 발가락 끝까지 이렇게 미세하게 연결되어 있는 말초혈관까지 충분히 혈액이 공급이 되려면 이 혈류 상태가 맑고 깨끗해야 되겠죠. 그리고 혈액이 아주 순조롭게 잘 흐르도록 혈관이 부드럽게 잘 이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혈액이 말초까지 잘 공급된다는 거는 이제 산소하고 영양이 잘 전달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말초까지 쭉 혈액이 잘 전달되지 않는 당뇨 환자들은 손발 끝에 상처가 있으면 상처 조직이 괴사되기도 하는 그런 말초순환에 장애가 생기는 병이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교감신경이 항진되고요, 혈관은 수축되고요, 긴장돼서 이 혈액이 흐르는 길이 좁아져서 순환에 장애가 생깁니다. 운동하지 않고 기름진 음식만 많이 먹는 이 식습관을 오래 지속을 하면 이 혈관 탄력성이 떨어지고요, 이 혈류가 원활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고쳐서 이 혈관을 건강하게 회복하려고 보통 노력을 안 하고요, 약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약에 의존을 하는 건 당장은 편하게 혈압도 내려가고 뭐 고지혈 수치도 내려가는 듯이 보이긴 하지만 생활 개선이 없이 약만 먹으면 점점 약의 용량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혈관 개선의 기회는 물 건너 가버리고 맙니다. 현재 이제 약을 드시는 중이라도 건강하게 몸을 바꾸면 복용약의 양이 줄어들거나 끊을 수도 있겠죠. 자, 이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제가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얼굴하고 가슴하고 막 뒷목에 항상 열감이 느껴지고요, 호흡이 빨라지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또 땀을 뭐 줄줄 흘리고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사람의 혈액 상태를 보면 산소를 세포에 공급하는 역할을 적혈구가 해주는데 이 적혈구가 파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초 혈관까지 혈액도 물론이고 산소하고 영양의 전달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와 반대로 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자율신경 기능이 균형이 잘 유지돼서요, 이 혈액 안에 적혈구가 아주 건강하고요, 또 사지 말단까지 쭉쭉 혈액과 산소 공급이 아주 원활하게 돼서 손발이 항상 따뜻하고 머리는 시원하고 맑고 혈액순환이 아주 순조롭고 근육도 부드러워집니다.
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혈행이 좋아지고 대사순환이 원활해지고 몸이 따뜻해진다는 의미죠. 스트레스를 조금 받더라도 이 부교감 신경이 아주 건강하면 금방 혈압이 안정이 되고요, 근육 긴장도 정상으로 회복되고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옵니다. 이 자율신경의 균형이 혈액순환과 이 혈류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온몸의 건강 회복에 근본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 시켜주는 생활 습관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등 구르기예요. 바닥에 앉으시고요, 양발은 모으고 무릎을 굽히고 세우세요. 양손을 깍지 끼고 무릎 아래를 이렇게 감싸주고요, 턱은 아래로 당깁니다. 그런 다음 등을 둥글게 유지해서 뒤로 그 자세로 천천히 누웠다가 다시 이렇게 일어나면 등 구르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이 동작은요, 척추신경하고 교감신경이 위치가 같아요. 등 가운데 있는 척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요, 이 교감신경을 골고루 자극해 주는 방법입니다. 오장육부의 순환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이 스트레스로 딱딱하게 굳어서 긴장된 척추 종인대를 부드럽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자, 손바닥을요, 열이 나도록 빨리 비벼준 다음에 이 손바닥을 눈두덩이에 이렇게 갖다 대고 심호흡을 합니다. 자, 이 심호흡을 할 때 들이마시는 숨은 짧게, 내쉬는 숨은 길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손바닥에 열이 나도록 빨리 비벼주고 눈에 갖다 대는 것을 반복을 하는데요, 특히 잠자기 전에 이걸 10번 반복을 해서 해주시면 깊은 잠을 자는데 도움이 되고요, 교감신경이 안정됩니다. 자, 그러면 음식을 알아볼까요? 제가 가장 많이 추천하는 음식이 있는데요, 채소찜입니다. 감자, 고구마, 우엉, 당근, 연근, 무 같은 각종 뿌리 채소하고요, 청경채, 쌈채소, 배추, 파프리카 이런 각종 채소하고 마늘, 양파 이런 거 골고루 넣고요, 찜통에서 10분에서 20분간 쪄냅니다. 물론 전기밥통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때 소금이나 간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간을 하지 않고요, 그냥 간 없이 하시고요, 또 각종 채소는 껍질째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고, 식초물로 담궜다가 또 찬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흙을 제거하는 정도로 손질을 해서 껍질까지 같이 요리를 하시는 것이 맞고, 또 버섯 종류나 사과, 단호박, 아보카도 같은 것도 같이 활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이 채소찜은요,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고 다양한 영양소를 한꺼번에 섭취가 가능합니다. 이 소화가 아주 잘 되고요, 흡수가 잘 됩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배변에 도움이 되고요, 이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행순환을 좋아지게 해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시금치가 참 좋은데요, 이 본초 강목에서는 시금치를 혈맥을 통하게 하고 가슴 막힌 걸 통하게 한다, 기를 내리고 속을 고르게 한다, 오장을 이롭게 하고 위의 열을 풀어준다 라고 했습니다. 야, 좋은 말은 다 써 있는데요, 그만큼 시금치가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시금치 속에 엽산은요, 보통 임산부들에게 엽산이 필요하다고 많이들 말을 하는데 우리 일반인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중요한 겁니다.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인 이 세로토닌을 생성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불면이나 불안 증상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 성분의 근본인 이 엽록소가 아주 풍부해서요, 혈액을 맑고 정갈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는데 시금치가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여성이 건강해지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여성이 행복한 세상, 건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소식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기 버튼 꾹 하고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정희안이었습니다.